그 요즘에 그것만이 내 세상인가? 야! 10,000원.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들이 장애가 있지만 뭐 피아노를 되게 잘 치고 우영우 얘기도 있고 장애인을 둔 부모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장애인인 엄마가 부끄럽나?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수다 고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세옹지마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세자가 시골 세자, 변방 세자고 그다음에 옹이 늙은이 옹. 변방에 있는 그 늙은 사람의 말을 뜻하는 게 이제 세옹지마.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인생은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겪어봐야 한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지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 뭐 그런 뜻인데 중국 변방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말을 한 마리 길렀대요. 이 말이 어느 날 가출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위로를 해줘요. 원래 그게 말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들어보세요. 나옵니다. 그거 나옵니다. 출발은 그게 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가는구나. 왜 집을 나갔을까? 안마를 데려오려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어. 예전에는 말이 되게 큰 재산이었으니까 위로를 해줬대. 근데 요는 그 할아버지가 괜찮다.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지나봐야 할 거 아니냐. 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말이 되게 좋은 준마, 좋은 말을 준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준마를 데리고 들어왔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덕담을 해줬대. 진짜 할아버지 말대로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왔다. 원 플러스 원.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좋은 일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아들이 말 타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졌어. 아이고. 그래서 다리를 이제 다치게 되죠.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또 똑같은 말을 하죠. 이게 안 좋은 일인지는 지나봐야 한다. 좀 이따가 전쟁이 일어나요. 아이고. 장애가 있는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게 되죠. 근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었대. 그래서 안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온다. 그런 의미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이제 쓰여져.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렇죠.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쓰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는 이 세옹지마가 없었을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제 인생에도 세옹지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딸인데 그 둘째 딸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나는 되게 싫었거든. 왜 싫었냐면 우리 집사람이 돈 잘 벌으셨고 그때는 나도 돈을 잘 벌었으니까 둘이 합쳐서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째부터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둬야 돼.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딸이었고 자기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잖아. 근데 그 일이 되게 나는 사실은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우리한테 힘들 때 웃음을 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뭐 아빠를 얼굴을 그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 보고 부루마블 게임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지 혼자 해. 근데 내가 이제 그래 아빠도 할게라고 하면 되게 방긋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위로를 상당히 많이 받죠. 또 하나가 가장 최근 일인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굳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여의도까지 갔어. 근데 여의도에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렇게 갔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차가 접촉 사고가 생겼잖아요. 살짝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짜증이 냈나요? 냈지요. 많이 냈나요? 네, 좌불안석이었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를 구했잖아요. 제청했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안 다쳤잖아요. 아이, 다쳤어봐요. 요는 세옹지마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스가 난 게 아니라 그 고무가 그 묻어 있는 거지. 닦아내지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기분 나빴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기둥을 박았잖아요. 기둥을 박은 게 다행인 게 바로 옆에 되게 비싼 외제차가 있었거든. 그거 안 박은 게 일단 천만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자기도 신경이 쓰였는지 내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오네오도 샀고, 야 이게 돈 얼마 안 한 줄 알았는데 되게 비싼 오네오도 샀고. 어딜 자꾸 봐요? 여기저기? 다락방 구경하죠. 옛날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누우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머리 꼭대기가 꼭지가 보이는 거죠.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그 높이만큼의 조그만 창이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이제 자랐는데 창문 있는 다락방은 없었고 골목 제일 한 집이었거든. 광이 있었어요. 창문 없는 그 광. 지금 그 생각해 보면 그 짜투리 공간에 농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나무 받침대 같은 거 있고. 잘 안 쓰는 거, 예. 자주 안 쓰는 거. 근데 그게 창문이 없고 제일 집의 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곰팡이도 항상 냄새가 심하고. 지금에 비하면 이제 팬트리 같은 공간. 아 그렇죠, 그렇죠. 잘 안 쓰는. 제 기억에 그 다락방이라는 거는 그런 음침한 공간이지. 난 사실 인생 자체가 세옹지마인 것 같은 느낌 들어.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그 태어나자마자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잖아. 그 요즘에 그것만이 내 세상인가?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들이 장애가 있지만 뭐 피아노를 되게 잘 치고 자폐하고 그리고 자폐아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 명 우영우 얘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장애인을 둔 부모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장애인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 모든 행동들이 통제당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을 할 때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갈 수가 있잖아요.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빛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1급이었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아직도 제 인생의 화두는 뭐냐면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걸 알았나 봐. 항상 그런 거 물어봤어. 엄마가 부끄럽나? 그때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거든. 난 되게 어머니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 어딘가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되게 내한테는 큰 도전이었으니까 부끄러웠어요. 옷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옷 지금 왜냐면 자기들은 어떤 색조합이 맞는지를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만져보고 재질만 좋으면 입으니까 색깔하고 상관없는. 그러면 나는 뭐 선택권이 없고 이거 입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또 되게 싫어했으니까 자기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막 말이 안 되는 옷 조합들을 입고 다니고 거의 내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자기가 만진 것만 가지고 코끼리는 뭐 다리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뭐 긴 뭐 호수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코끼리는 전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코끼리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 요즘은 다 보죠. 흔하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인터넷으로도 우리 엄마는 못 보고 당연히 그 뭐 대공원을 맞아요. 가서도 만져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코끼리를 되게 궁금해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 태어나고 그 공룡이나 뭐 동물 장난감을 되게 많이 샀잖아. 어느 날은 엄마가 그걸 싹 만지면 야 이게 코끼리가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코끼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코가 되게 길다, 다리가 튼실하다. 만져보니까 그 조합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거지. 그래서 엄마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셨다. 그런데 만져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소녀처럼 되게 호기심이 많았거든. 흰색이 어떤 색인데?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도대체 나는
흰색이 어떤 색인지 도대체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봄은 어떤 색인데, 뭐 개나리 꽃 만져보게 하고 냄새 맡게 하면서 봄은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만족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일단은 해결이 되잖아. 뭐라도 했다. 근데 도저히 흰색을 설명하는 건 내 인생이 되게 힘들었다고. 결국은 흰색을 엄마한테 설명을 못했지. 매일 나는 밖에만 나가면 흰색만 보이면 엄마한테 어떻게 흰색을 제대로 설명하면 좋을까를 맨날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남들에 비해서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게 폭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이게 과거에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오늘은 세옹지마에 대해서 아무튼 수다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수다는 다락방에서 감사합니다.